나스닥이 오늘 10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위주로 올랐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우량주들이 상승하고 있죠. 오늘 칩셋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9% 오르고 AMD 4%씩 올랐고요. 이제 나스닥을 보면 신고가까지 한 1.5%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신고가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신고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신고가 가기 전에 어떤 종목들을 사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이 이제 꽤 자유롭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15% 정도라고 하는데 며칠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선박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 중앙사령부에 의하면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선박은 예외로 다른 모든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태이고 10,000명 이상의 병력과 12척 이상의 군함들이 투입되고 100대 이상의 전투기 그리고 정찰기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항구를 이렇게 에워싼 상태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앞으로 엄청난 이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ABC 기자와 전화하던 도중 한 발언입니다. 이르면 목요일에 지금 벤스 부통령이랑 트럼프 측근들에게 계속 외교적인 협상을 추구하도록 직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목요일에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2차 협정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2차 협정을 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을 놓쳐서는 안 될지 지금 모멘텀 상승 추세를 얻고 있는 회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클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8.6% 상승했고 장외 거래소 또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칩셋도 올랐고 에너지 쪽이 아직 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AI 에너지 쪽으로 올랐고 특히 원자력 쪽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변동성 있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본다면 주봉으로 이평선 200 여기 빨간색 선 있죠? 이평선 200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고 현재로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한 7, 8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65달러 돌파하면 80달러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클로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베런스 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그리고 달 원자로 배치 지시에 대한 연방 지침 발표한 후 오클로를 비롯한 첨단 핵기술 관련 주식들이 화요일에 급등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르면 2028년에 궤도에 원자로를 배치하고 그리고 2030년까지 달에다가 원자로를 배치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클로도 올랐지만 관련주인 SMR도 7%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이 오클로가 조금 더 SMR보다 낫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시가총액이 3배나 더 높기도 하고 이제 100억 달러 찍었고요. 러셀 지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에너지 부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그리고 오픈AI CEO인 샘 알트맨이 이사로 오클로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어도비도 소개해드렸죠. 오늘 어도비가 좀 떨어졌는데 엔트로픽 AI에서 이제 새로운 툴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엔트로픽 오퍼스 4.7이랑 AI 디자인 툴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피그마, 어도비, 고데디 주가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공포감 또 있었고요. 그리고 펠란티어와 테슬라도 현재 가격의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어제 팬딩 멤버십에서 펠란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2.5% 상승했고 현재 128 찍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펠란티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심지어 티커까지 언급했습니다. PLTR. 펠란티어는 뛰어난 전투 능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적들에게 물어보세요. 도널드 J. 트럼프 직접 이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죠. 여기 자기 트루소셜 게시물에도 작성을 한 거지만 인텔 $20에 샀다.
그리고 현재는 30달러까지 올라갔다. 라는 그런 게시물 작성인데 인텔 가격이 현재 가격에는 거의 6, 7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을 때 20달러에 샀으면 현재 6, 70 정도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먹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펠란티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펠란티어는 앨렉스 카프가 CEO죠. 그리고 피터 틸이랑 밀접히 있고, 그리고 피터 틸은 벤스 부통령을 꽂아줬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가깝죠. 그래서 펠란티어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매년으로 봤을 때 EPS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계약 수주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쪽 매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4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상승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골든 룰인 Rule of 40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 지표가 127%를 기록했습니다. 초과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크게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교육, 보건복지부, 미국 환경보호청, 주택, 도시개발, 국토안보부를 줄이고 보훈처, 에너지, 그리고 제일 큰 방산 쪽을 43%나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제안대로라면 국방비 예산이 급증할 것이고 1980년도 레이건 때만큼 크게 국방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죠. 엔트로픽 혹은 오픈 AI. 이 에이전틱 AI가 펠란티어의 그 파이를 시장을 잡아먹을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가 현역 CEO로 뛰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성장성이 좋다는 점을 유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메타,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가 현역 CEO로 뛰고 있으면 이 트렌드 그리고 기술의 혁신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펠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마이클 버리가 펠란티어를 숏을 쳤다고 했을 때 CNBC에 직접 나와가지고 방어를 했었죠. 공매도를 쳐봐라.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나는 공매도 세력과 싸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었었죠. 자, 그래서 펠란티어 차트를 보면 현재 이평선 50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35달러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했었을 때 이평선 50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쟁 이슈, 지정학적 이슈가 완화되고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잘 나온다면 또 신고가까지 시도를 할 때 220달러까지 간다면 거기서 한 7,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가 있죠. 자,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적정 가격, 그리고 매수 타점, 현재 멤버십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확하게 요즘 시장이 신고가로 가는 방향이고 놓치면 안 될 종목들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고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이 플랜에 가입하기 누르시고 카톡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편하신 대로 펜딩을 가입하시고 나면 멤버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도움을 받고 성공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하방 추세에서 상단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상단을 찍고 이제 하단을 찍고 이제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단 저항선 매물대는 375달러입니다. 그래서 375달러 오면 이제 여기서 변곡점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호재나 이제 시장이 좋아서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389까지 오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다음 추세 427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방 추세 벗어나서 상방 추세로 돌입할 수 있겠죠. 이제 실적 발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3일 오전 6시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고요. 최근엔 네덜란드의 감독형 FSD가 통과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빅7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중 하나로서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평선 5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65 근처 그리고 300 근처
가격이 좋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이번에 새로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눈여겨볼 만한데 오늘 하루 만에 20% 상승했지만 아직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하루치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아이온큐랑 양자 쪽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 아이싱 오픈 AI 모델을 출시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구원들과 기업들이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양자 프로세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양자 AI 모델 제품 엔비디아 아이싱을 출시했는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양자 프로세서 보정 기능과 기존 방식보다 2.5배 최대 빠르고 3배 정확한 양자 오류 수정 디코딩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프로세서 설정 시간을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해주는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Wave 퀀텀이 12% 상승, 리게트 14%, 그리고 아이온큐가 2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 또 올라가고 있고 양자 쪽으로 그리고 여러 섹터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에서도 주목받는 테마로 양자모, 양자 컴퓨팅이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오른 이유 중 하나가 또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다음 주에 인준 청문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던 제롬 파월은 too late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된다. 그 트럼프가 직접 뽑은 이 케빈 워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금리 인하하고 중소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 이슈가 만약에 잘 안 돼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하나씩 분할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을 할 때 참고할 점은 몰빵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드리고 멤버십에도 강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동평균선 20, 50, 그리고 200 순차적으로 3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대체적으로 심플하고 체계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이 신고가까지 안 가고 나스닥이 10일 연속으로 열흘 연속으로 상승했는 만큼 조정이 오더라도 좋은 회사들, 호재성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간다면 이 상승세에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회사들을 트래킹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